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재님. 용재님의 주식 상담소 영상을 예전 것부터 요새 다시 보고 있는데 일전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때 공매도 금지를 정부에서 추진했으면 우리나라 증시에 이렇게까지 영향이 안 미쳤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올해 공매도가 120조를 돌파했다는 얘기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안한 주식시장인데 정녕 정부가 할 수 없는 걸까요? 공매도 금지? 도대체 왜 공매도 금지를 안 한 걸까요? 용재님은 아직도 공매도 금지를 외치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주셨어. 우리나라는 절대 공매도 금지가 일단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절대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을 테니까. 공매도라는 거는 없는 주식을 빌려서 밑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팔면 거기에 대한 만큼 수익을 얻어가는 케이스를 이제 공매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매도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더 쉽고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공매도란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공매도라는 거는 결국에는 외국인과 기관들을 위한 매매 방법이라고 보는데, 자, 우리나라는 알다시피 투자 주차가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외국인, 기관, 그리고 개인, 이렇게 있단 말이야. 투자자 수급별로 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움직이는 자금과 그 다음에 규모 자체가 우리 개인들보다는 월등히 더 클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개인들은 하나로 뭉쳐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기관과 외인들은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금의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걔네들은 하나로 움직일 수 있는 자금적인 집합력이 또 있다는 말이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한 게, 왜 개인들의 이 힘이 없을 수밖에 없냐면, 외국인과 기관의 눈치를 보면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뭐야? 그렇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리스크는 북한이라는 잠재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북한하고 지금 어떤 상태야? 그래, 휴전 상태야. 쉬고 있는 전쟁 상태란 말이야. 종전이 아니란 말이야.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휴전이라는 기간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든 도발을 하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면역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 초창기 시절만 하더라도, 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시절만 하더라도 북한이 미사일 쏜다 그런다면 어마어마하게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어.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게 이제 많이 우리가 내성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일일이 안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을 외국의 눈에 에서 바라봤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너가 외국인의 입장에서 아직 휴전의 상태인 이 나라에 과연 많은 투자와 많은 산업 기반 시설을 돈을 주려고 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단 말이야. 왜? 언제 전쟁이 날 줄 모르는 상태니까. 더군다나 요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어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까지 나와버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으니까 옆에서 중국이 대만을 갖다가 지금 무력 침공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만약에 러시아가 그랬는데 중국이 옆에서 보다가 러시아가 저렇게 두드러 팼는데 가만히 있네? 세계가 전쟁 지원 물자만 지원해주네? 야, 우리도 대만 때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 분명히 할 거란 말이야. 중국이 대만을 때린다. 그럼 북한도 어떤 생각을 하겠어? 물론 북한은 우리나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미국이라는 동맹국이 있기 때문에, 군사적 협력 관계가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대만하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군사적 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원조를 못 나가잖아.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랑 원조가 되어 있는 상태고 동맹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범할 경우 미국이 우리나라에 병력을 보내줄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북한이 우리나라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정세가 그렇게 들어가는 풍경이다 보니 외국과 기업이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점 자체가 참 괜찮은 나라인데 위에 북한이라는 큰 리스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기업의 눈치를 보면서 금융시장을 끌고 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자립적인 구조가 좀 될 수가 없는 규모. 그리고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야, 수입국가야? 수출국가잖아.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란 말이에요. 왜? 삼면이 바다니까. 그런데 수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키우는 게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중국하고 지금 외교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중국인들도 안 들어오서 관광 쪽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나라도 중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길이 지금 많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이 생기잖아. 이게 수출국가의 한계거든. 그래서 외교 관계가 되게 중요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법인 공매도 매매를 금지시킨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우리나라에 과연 메리트를 크게 느낄 것인가? 금융시장에만 놓고 본다 그런다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인 사실이야.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뭐 공매도가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고 하지만, 물론 순기능을 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지금 많이 작용을 해서 우리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공매도를 금지한다 어찌한다 하지만, 일단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 그런다면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쉽게 금지를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그러면 좋아.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인정할 건 인정을 하고, 그러면 개인들도 기관들처럼 똑같이 공매도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되게끔 하자 이거야 내 말은. 그건 정부에서 이제 인정을 해줘야지. 예전에는 개인들도 공매도를 칠 수가 있었어. 나 20살 때만 하더라도.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개인들도 공매도를 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할 때 결국 상방만 나와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 이게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11대 11로 축구를 하게 되면 자 이쪽 한쪽 팀이 외국인과 기관이라 하자. 한쪽 팀은 개인이라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똑같은 운동장에서 똑같은 선수들 11명을 맞춰서 심판을 놔둔 상태에서 게임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이쪽은 11명인데 우리는 5명, 3명,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야. 이거는 결국은 뭐야? 불평등한 게임이라는 거지. 기울어진 운동장이 이런 데서 나오는 말이야. 똑같은 곳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뭔가 한쪽이 불리한 상황에서 야 우리들도 공매도 치게 해줘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부랴부랴 하도 공매도에 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니까 내놓은 조치가 뭐야? 공매도 인정은 하게 해줄게. 대신 다는 안 풀어주고 어느 정도만 풀어줄게. 어느 종목에 대해서만 이해가지. 그렇게 되면 괜찮을 거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말해줬는데 그것도 아직 멀었지. 그래서 공매도는 여러분들 저도 공매도 되게 싫어합니다.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공매도니까. 이게 시장이 좀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하락장일 때는 하락을 더 부추기는 수단밖에 안 된단 말이야.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놀이터밖에 안 되고 기관들 놀이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물론 나는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환경을 보게 된다 그러면 공매도는 완전히 없앨 수는 절대 없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거기까지는 내가 인정을 할 테니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기관과 외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공매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할게. 나는 이제 그걸 바란다는 거지. 일단은 뭐 공매도가 이제 시장에서 왜 필요하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공매도의 순기능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시장의 거품 상태가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가 있으면 거품 상태를 빠질 수 있는 기능이 된다. 그리고 시장에 좀 활성화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 이런 게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인데 솔직히 말하면 개소리야.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 거고 광풍을 먹고 사는 거야. 그거에 대한 투자에 대한 판단은 누가 내리는 거야? 개인들이 내리는 거지. 그걸 왜 정부에서 내리는 거야? 야 시장이 요즘 너무 많이 올라갔어. 너희들 매매하지 마. 매수하지 마. 똑같은 거야. 그러면 언제 이 시장이 그러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지 이성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이야? 아무런 관련도 없는 회사가 테마 하나 엮여갖고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는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할 건데. 원래 주식시장은 비이성적인 시장이야. 이성적인 시장이 아니야. 내 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성적인 판단과 기술적인 판단과 가격적인 판단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그거에 대한 책임은 결국 누가 지는 거야? 개인들이 지고 개인의 책임으로 소재를 돌려야지. 그거를 왜 정부에서 나서서 정부에서 못하게 막느냐 이거지. 지레 짐작으로. 제약주 바이오주들이 미친듯이 급등한 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올라가는 거야? 아니야. 근데 그거를 왜 거품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공매도를 냅두냐고.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역기능 쪽들이 많지. 불법 공매도도 무차익 공매도도 있고 주가 하락 등 시세 조작 부분도 있고.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너무 많이 들어. 올 한 해만 지금 130조가 공매도가 때렸는데 너무 많아. 종전 최고치가 2018년도 128조였는데 갈아치웠지 이번 연도에. 그래서 이렇게 뉴스 기사들이나 이런 거 본데다니 좀 말이 많아. 불법 공매도에 관련되는 거를 이번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공언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실적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 밝혀지지도 않고 있고. 그래서 어찌됐건 굉장히 불공평한 싸움에서 하고 있는데 참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참 그래요. 쉽지 않은 시장인 건 맞아. 시장에 대한 거품과 시장에 대한 급등을 정부에서 왜 나는 그거를 하려는지 잘 이해도 못하겠고 내 생각으로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야? 위에 있는 책임자들을 전부 다 자기 돈을 다 때려박아갖고 개인 매매를 시켜봐야 돼. 지그들이 깨져봐야 금투세든 그 다음에 또 뭐가 됐든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할 수가 있어. 지그들이 개인 매매를 안 해봐서 그래. 내가 봤을 때 지그들 재산은 50% 60% 빼갖고 개인 매매를 강제로적으로 시켜야 돼. 특히 금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등 금융과 관련된 일하는 전문직들이 머리는 다 앉혀놓고 강제 매매를 시켜야 돼. 나라에서 법으로. 그래야 지들이 깨져봐야 야 이게 진짜 공매도가 문제가 크구나. 이게 금투세가 유입되면 큰일 나겠구나. 지그들 스스로가 깨닫지. 매매한 놈들이 과연 있을까? 깨져봐야 돼. 직접 몸으로 해보지도 않으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가장 좋은 거는 뭐냐? 나도 해봐서 안다야. 예를 들어서 너가 축구를 하다가 다리가 다쳤어. 그래갖고 오른쪽 다리가 다쳤고 쩔뚝거렸어. 야, 나 다리 다쳐서 너무 아파. 내가 알아? 난 안 해봤는데? 안 다쳐봤는데? 마음으로는 알지. 그래 미안해 아프겠다. 어떻게 해야 돼? 그건 말 그대로 위로인 거야. 가장 공감되는 거는 내가 직접 아픔과 고통을 느껴봐야 된다는 거. 나는 얘가 다리가 다쳤어. 나도 공차다 다리 다쳐봤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야 그러면 앞으로 다리 안 다치게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발목 보호대를 하는 게 좋고 실질적인 조언을 해줄 수가 있단 말이야. 내가 같이 경험을 해보면. 근데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
사람들이 위에 관리자로 앉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꾸 불필요한 논쟁이 생기게 되고 마음이 아픈 법들이 자꾸 생겨나는 것들이지. 이해가지? 자, 그래서 오늘은 공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미친 듯 뭐 공매도 금지 외치면 뭐 할 겁니까? 그리고 뭐 공매도 우리도 똑같이 해달라 외치면 뭐 할 거예요? 들어먹지를 않는데.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왜? 누군가가 문제 제기를 하고 누군가가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게 되고 같이 힘을 모으는 그날이 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공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혹시나 주위에 공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그런다면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서 의견 교환을 또 나눠보도록 하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만날게요. 안녕. 단타만해서는 안 되지. 공매도가 있다 그래서 뭐 전 종목이 다 작살나는 건 아니야. 올라갈 종목들은 또 올라가. 단타는 단타인 거고 중장기 종목들은 중장기 종목들이야. 중장기 종목들이 아무리 공매도가 있다고 한다 하도 그게 뭐 100%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장기 투자, 스윙 투자, 그 다음에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지. 응? 사연 시청은 아래에 남겨주세요.